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의 셋째 주죠. 10월 19일, 20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인가요? 마지막 경주 좀 아쉬웠습니다. 음성에다가는 제가 자이카하고 콜렉트 더 윕 이렇게 미스터 리마치가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그런 겁니다. 자이카도 뛴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콜렉트 더 윕도 매번 이렇게 이쿠야스 기술이라든가 전부 다 잘 타고 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대성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혼자 반성 아닌 반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새벽에는 전부 다들 조교 관찰자들이 거의 파카를 입고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또 낮에는 조금 기온이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것들 아마 그 컨디션 변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변화가 좀 많이 지금 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털갈이도 지금 털도 많이 이제 자라났고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좀 세밀하게 좀 관찰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금요일 아침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 넘었습니다. 제가 11시 반부터 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11시 반이면 90분이지 않습니까? 90분이면 45분씩 이렇게 갈라서 토요일 거 한 40분 너무 지루하죠. 40분 이상이 40분도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말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말이 이렇게 한 4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말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편성이 그렇게 제가 토요일 경주에서는 간신히 2개 정도 골라낼 정도였었고 일요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자가 조금 더 혼전 양상을 띠기 때문에 좀 배당을 한번 노리는 경주를 좀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요일 경주에서는 6경주와 8경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9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 12개고요. 맞죠? 토요일이 12개고 일요일이 11개입니다. 자, 먼저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2세만대. 이 경주에서 핵심은 왕호입니다. 제가 내심 때리고 있는 마필인데 왕호인데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알게 모르게 기술이 상당한 그 수준에 와 있는 기수가 장추열 기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기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장추열 기수는 화려하게 빛은 안 나도요. 이 전개나 마지막에 말을 몰아내는 게 깔끔합니다. 전부 다 깔끔해요. 문세영 기수나 예를 들어서 조경호 기수, 박혜종 기수 이런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그런 기수들은 승수가 많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가 장추열 기수다. 제가 매주 이제 한 번씩 장추열 기수를 좀 칭찬한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지난주 마지막 경주도 자이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내심 자이카가 선행마가 없었고 선행마가 가도 무너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이카가 2선이나 3선에 가도 이 정도 능력이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콜렉트 더 윕은 그 앞에서 무너지면 취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반대였었죠. 콜렉트 더 윕이 선행을 가버리고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추열 기수의 자이카는 취입을 했어요. 그만큼 미스터 리마치가 많이 나빴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이카나 콜렉트 윕이 잘 뛴 게 아니고요. 남들이 못 뛴 겁니다. 그런 좀 논리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장추열 기수가 지금 이 왕호를 2번을 타면서 직전 경기 어떻게 탔나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분석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입을 시도하죠. 라스트에서 외곽으로 뺍니다. 그래가지고 취입을 하는데
오늘 거리가 1000m예요. 조금 아쉽죠? 1200 같으면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추천드릴 텐데 이 경주 자체가 이 신마들이 빨라요. 투어 챔프도 그렇고요, 럭셔리 윈도 그렇고 붙잡고 나올 정도로 빨랐던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뭐 주로가 만약에 가볍다면 이런 마필들이 좀 그냥 일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왕호를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투어 챔프도 캠프도 그렇고 럭셔리 윈도 그렇고 특히 왕호는 제가 이제 뭐 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왕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럭셔리 원이라는 마필이 아마 인기 1위가 나올 것으로 제가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1군데가 머리 잡혔어요. 일본 투어 캠프가 5군데, 저력마가 1군데 이렇게 잡혔는데 이 럭셔리 원이라는 말의 체형을 보면 동체는 뭐랄까 딱 알맞아요. 근데 이 동체에 비해서 목이 너무 짧고 그 고개를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와요. 아주 최대한으로 붙들고 나오는데 라스트까지 손 하나 깠다가 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막상 선행을 나서려고 하다 보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앞다리가 짧은 마필들, 토끼를 예를 들었죠. 토끼를 위에서 아래로 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엎어지거든요. 위로 모면 잘 뛰어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잘 뛰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럭셔리형 같은 경우도 물론 평지긴 하지만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52조 말 레인보우 큰 같은 경우 이런 마필들이 짧게 뛰는 이유가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게 유리한 게 뭐냐면 순발력은 갖고 있지만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투어 챔프는 아직 어린 마필이고 어리고 뒤 후구 추진력이 조금 짧아요. 짧게 들어갑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1번 투어 캠프와 럭셔리 윈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뭐 그럴 일은 조금 없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아무리 레이스가 빨리 간다 해도 왕호가 단거리에도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직전보다 컨디션도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마필이 저력마입니다. 지난 경주에 출발 스타트에서 이쿠야스 기수가 찌부가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10번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9번, 11번이 얘를 다 이렇게 찌부를 시켜요. 그래서 누구죠? 이쿠야스 기수가 붙들고 오는데 스타트부터 붙들고 와요. 근데 그 걸음을 라티 와서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등치가 커서 그런지 주폭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느리지가 않아요. 등치가 큰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오늘 저력마의 문세영 기수 같으면은 만에 하나라도 기습적인 앞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두권에 합류해 갈 수 있는 거기다 힘이 좋고 잔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권에 있는 어린 마필들이 불안한 반면 왕호나 저력마는 비록 한 번의 경주를 치렀지만 경주의 안정감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3세 이상만 마령 경주. 인스텝킥? 글쎄요, 인스텝킥을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런탑이나 로켓 하버, 얼짱 뷔페, 물론 로켓 하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주행 심사를 하고 부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상이 있었고 다시 주행 심사를 하는데 여유가 많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런 부상들이 아마 실전에서는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로켓 하버가 그 이후에 조교를 한 거 보면 좀 조교 기간이 짧죠. 짧으면서 스포를 조금 약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보이는 걸 보면 좀 그런 게 있고요. 인스테킥입니다. 얘의 그런 겁니다.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신은 뭐 완벽하게 뭐 이렇게 다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스테킥이라는 말을 보면 500kg가 훨씬 넘어가는 마필인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첫날 조교 나온 첫날 제 눈에 딱 띄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주행심사 주행심사 보기 전에 주행심사를 보니까 전 구간을 또 붙들고 와요. 그 다음에 조교 때 보니까 이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고개를 약간 높이 들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또 크게 단점이 부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몸놀림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요. 그걸 커버를 해줘요.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개 높은 걸 유연성으로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선행도 불사하지 않겠느냐. 물론 얼짱불패도 있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런탑이 있고요. 누케타버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이시안 컨디션 살펴야 되고, 이 미스 파크입니다. 얘는 보면 하늘로 뛴다 그러죠. 우리 막 발은 높이 쓰고 채공 시간이 길어요. 여기서 껑충껑충 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체구가 작아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높이 쓰는 마필. 자, 그래서 인스텝 킥을 좀 축으로 좀 공략을 하고 싶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고개 높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만에 하나 모래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런탑이라는 마필이 지금 황금탑 다이샨하고 6마신, 7마신 좀 착차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인스텝킥이 만에 하나 선행을 가면 1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노케타버는 현장 컨디션이 필요하고 4번, 6번, 11번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가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자, 이 국내산 6군 경주가 참 어려운 경주가 많이 있어요. 요거 말고 또 한 경주가 있는데 좀 어렵고요. 3세 이상마 경주, 2세마 경주 말고요. 이 블랙 슈터입니다. 9주 만에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경주는 이 마필은 좀 적중을 시켜봐서 알아요. 1번 게이트 달 때 김기배 기수가 정말 소위 깍대기 베껴갖고 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좀 정상 주기로 왔는데 3개월 만에 나와요. 파행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행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인기 2위권인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직전에도 그게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블랙 슈터라는 마필이 칸의 꿈이라는 마필하고 내리 3일 동안 병합 스포를 했습니다. 병합 스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부상이 있던 게 조금 괜찮아지니까는 강도를 싹 높였어요. 하루 높이니까 괜찮아요. 이틀 높여도 괜찮아요. 3일째 높였는데 여기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아침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까지 스포할 때는 스포하기 전에 속보할 때 스포할 때는 파행길이 안 보입니다. 걸어 다닐 때 보이는 거지. 걸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주로를 거꾸로 도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그 파행길을 보였을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강도가 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칫 취소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심해졌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톱10이 선행을 가고 럭키 스위트가 2선에 가서 끝나는 경주. 여기 더블 조이 있는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문시영 기수가 2번 타고 3번 타고 다 이겼던 마필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공백기를 17주 만인가요?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채찍을 대면은 말이 반항을 해요. 서버려요. 맞으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서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단점이에요. 향기 그렇죠. 도봉산 그렇죠. 블루테리어 얘가 데뷔전인가요? 데뷔전 때 한번 산성열 기수가 타고 3차 왔을 텐데, 물론 블루캠프라든가 금강불패가 지금 다 상위권에 가 있습니다만은 공백기라는 거, 이게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제 공백기 이제 복귀 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게 세게 조교를 못했고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데도 보니까 많이 흔들린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받친다 그러죠. 이렇게 꾸벅꾸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톱10의 럭키 스위트를 공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블랙 슈터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 만약에 블랙 슈터가 출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 슈터가 이 경주에서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략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2세마 마령 경주.
막말로 해서 클린업 스피드와 하나의 태양이 입상이 안 된다면 사실 와주시는 마필이 없죠. 지금 과천 거목이 조교 내용은 좋은데 이런 마필들은 어리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마필도 다 2살짜리입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은 뭐 클린업 스피드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높다라 그럴까요? 뛰는 걸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천 거목이라는 마필을 보면 뒤가 멀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그냥 뒤 들어오는 게 멀어요. 이렇게 앞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오니까 멀리 떨어져요. 이렇게 들어오면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직전 데뷔전에서 쓰는 이유, 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행심사 때도 그렇고 조교 때도 그랬고 지난번 실전 데뷔전 때도 그랬습니다. 아직 지금 뭐죠? 마지막에 병합 조교 할 때 그 정상누리 5조의 3군에 올라요. 혼합 3군에 올라가 있는 마필이 있죠. 오늘인가 내일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하는데 일단 등치가 있으니까 뛸 겁니다. 뛰긴 분명히 뛰는데 그런 것들이 힘이 안 차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클린업 스피드와 하나의 태양이 보여준 능력은 앞에 있는데 자 하나의 태양이 지난번에 어떻게 뛰었는지 한번 기억을 하십니까? 1100m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남들 3코나 돌 때 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훅불이라고 하죠. 부풀다.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바깥으로 이렇게 원심력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얘는 그 뒤에서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딕시 2000이 외곽으로 나갈 때 얘는 딕시 2000 안쪽에서 선행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1번 3명 스타일 더 뒤에서 온 1번 3명 스타일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 하나의 태양이 이 등치에 그거밖에 못 뛰느냐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죠. 뭐 나머지 마필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캔디 캐시가 뭐 선행 나서서 걸어오도하시피 했고 라온 영광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이 지금 이게 지금 1100m나 1200m 같으면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초반이 늦는데 3코나 중반 이후부터 말이 거의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프로펠러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뒤늦게 발동이 걸린다. 그런 상황인데 1000m이기 때문에 이 클린업 스피드나 하나의 태양이 순발력이 좋지 않습니까? 결국 와도 격차밖에 못 좁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경주는 클린업 스피드와 하나의 태양이 거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배당이 올라간다면 다른 말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스가 뭐 과천 거목이 간댄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과천 거목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 배당이 사기 싫기 때문에 다른 배당들을 뭐 소위 개미 군단이라고 그러죠. 배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클린업 스피드와 하나의 태양인데 2살짜리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상대가 워낙 능력이 아직까지는 보여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공략을 한다면 3번, 4번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2배짜리 배당에다 목숨 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오경주입니다. 혼해산 5군. 지난번가요? 춘추를 갖고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얘는 체구는 작지만 얘의 장점은 근성입니다. 상당히 좋은 근성을 갖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깡바닥에서 거의 후미권에서 날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체구가 작아도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얘의 또 반대로 이제 얘의 단점이 뭐냐면 이번에 주교를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아직 구전을 뛰는데 제가 좀 뒤늦게 발견한 거죠. 이 뒷다리가 착지할 때 보니까 자꾸 흔들리면서 짧게 들어와요. 경직됐다라고 그러죠. 좀 부드럽지 못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강서 탈 때 제가 그래서 매번 다 거의 한 서너 번을 돌려봤습니다. 똑같은 스타트를 해요. 지난번에 방춘식 기수가 있을 땐 거의 고착성이었었어요. 딴 때는 다 남들보다 한 박자씩 느려요. 한 박자씩 느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깨구리가 점프할 때 어떻게 점프하느냐 이런 예를 들었는데, 깨구리가 점프할 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앞발이 들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앞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깨구리가 점프할 때 주저앉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뒷다리가 용수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야 앉아서 먼저 차는 거죠. 차야 앞다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승마 교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보법의 1번이 이 뒷다리입니다. 자구보가 되면 오른쪽 뒷다리가 1번이고 우구보가 되면 왼쪽 뒷다리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게 차줘야 앞다리가 나가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춘추라는 마필이 그런 뒷다리의 부자연스러움, 뭔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허리 나쁜 마필들, 뒷다리에 어떤 부상을 갖고 있는 마필들, 아니면 어떤 기형이라 그럴까요? 조금 뭔가 좀 뒷다리에 좀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는 마필들 대부분 보면요 늑발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저 새끼 또 늑발했네. 이거 고의성인 것도 고의성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보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거의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어떤 단점을 찾아내면 아주 쉬운데, 일단 저는 이 춘추라는 마필 지금 보니까 장추열 기수가 관리사가 한 번, 그 전에 관리사가 2번 발주 연습을 했네요. 추열이가 했군요. 전부 다 추열이 또 목요일까지,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눈으로 확인은 못했었는데 마사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늑발만 안 하면 여기서 온다는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국산 9주 만에 나오고 아니죠. 상대는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S하고 퀸즈웅밖에 없죠. 도움말 같은 건 잼도 안 되고요. 근데 이 퀸즈웅이나 최고의 최고의 S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미사일 삭스에게 잡혔어요. 미사일 삭스라는 마필이 몇 번, 7번 뛰었나요? 바닥만 치던 마필이에요. 그 마필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퀸즈잉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올라오는 힘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즉 자시충부터 말씀을 드리면 춘추라는 마필이 늑발만 하면 여기서 그냥 옵니다. 그런데 늑발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 박자만 늦으면 돼요. 지난번처럼 2박자, 3박자 늦으면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춘추를 이경주의 축으로 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어차피 이 경주는 탱크가 선행을 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탱크가 선행을 못 가고 선행마가 또 하나 있던데, 베스트라이프요. 베스트라이프가 더 빨라요. 일단 더 빠르고. 탱크는 아직 500km가 나가는데 왜 못 뛰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장거리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치는 큰데 다리가 짧아요. 거기다가 뭐 유연성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죠. 통나무가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힘으로 뛸 수 있겠지만 거리가 늘면 그만큼 힘을 빨리 소진합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선행을 나서도 얘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자, 결국 이제 이 문제의 마피는 동해 그랜드인데 자꾸 그 3코나 4코나에서 외곽으로 나가서 재심을 몇 차례 받은 마필이죠. 거리가 길어서 얘가 좋을 게 없어요. 그럼 9주 만에 출전하는데 단주 쪽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은 이상이 없어요. 뭐 어느 때보다 좋아요. 제가 직전에는 말을 나쁘게 봐가지고 이 마필 안 된다고 그랬던 마필인데, 지난번보다 말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장거리 경험이 없죠. 장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노던 크라운, 가람산성, 베스트 라이프 이런 마필들은 거리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 라이프가 선행을 가면 요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일순한다. 누가 와서 건드릴 마필이 없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가 의외로 지금 노동 크라운이 단거리에서 헤매다가 오히려 장거리가 좀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가람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체중이 조금 빠져야 돼요. 지금 520, 지난번에도 불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냥 현장에서 추천해드려서, 이런 마필들은 뛰는 마필이에요. 언제 뛰어도 뛰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체중을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3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찬바람이 불어서 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빠졌을 겁니다. 말이 좀 많이 뭐랄까요, 재갈물은 힘이 좋아졌다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그만큼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뛰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주는 1번 노던 크라운부터 가람산성 베스트 라이프인데, 일단 뭐 베스트 라이프가 선행이면 1번 노던 크라운과 가람산성이 후착 싸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안말 경주. 어려운 경주죠. 일단 담양미소는 지난번에 스트롱윈드를 이겼지만 선행을 가서 이겼고 15% 포화 20% 모든 조건이 잘 맞았고요. 오늘도 뭐 선행은 뭐 못 나서려는 법은 없지만 빠른 마필이 있죠. 황금대로, 스트롱윈드, 마리카, 뭐 그랜딩, 예의 순발력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많이 있습니다. 라이언 갤러퍼까지. 담양미소가 따라가면서는 조금 그렇게 뛰었어요. 좀 생각보다 못 뛰었어요. 아직 좀 더 뭐랄까요,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자, 스트롱 윈드를 인정을 하면 후착 잡기죠. 일단 뭐 퍼펙트 스킵은 6주 만에 나오면서 몸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이거 현장 컨디션 체크를 해서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6주 만에 나오면서 조기도 짧고 조기가 좀 길었으면 좀 가벼워졌을 텐데 얘의 저기 단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데뷔 전에 이제 김기배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뛰는 마필이다라고 이제 한번 강하게 어필해 드렸었는데, 뛰긴 뛸 겁니다. 앞말 이런 체형이면 뛰긴 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롱윈드를 축을 해서 마리카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라이언 갤러퍼는 매번 그 컨디션이고, 제가 지난번에 속았죠. 주기도 짧게 나오면서 주기 약하게 해가지고 앞에 갈 정도로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죠. 그런 거 보면. 그다음에 양주포구는 체구가 작은 마필, 그 성질이 칼칼해가지고 이런 마필들이 근성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거리면 갈수록 좀 불리해질 겁니다. 뭐 이번에는 봐야죠. 아무튼 그래서 스트롱윈드를 축으로 해서 마리카, 라이언 갤러퍼, 양주포구 세 마필인데, 일단 지금 마리카가 인기 2위권 나오나요? 마리카가 지금 아니네요. 라이언 갤러퍼가 인기 2위권이고 3위권이네요. 3위권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이언 갤러퍼는 양주포구를 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 선정해 놓고 분산 배팅밖에 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메리트가 없는 경주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군의선 4군 3세 이상마.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 정읍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깡바닥에서 붙들고 있었죠. 문세영 기수 타면 앞에 간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안 되느냐? 막 D가 흔들려요. 이 D가 흔들리는 말, 초반에 막 무리를 하면 라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가끔 생각해 보십시오. 육상에서 트랙 경기라도 좋고 뭐 마라톤이라도 좋고, 일단 1000m를 예를 들자고요. 1000m나 5000m 그 앞에 가는 선수들이 초반에 막 열심히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지구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구력이 없는 데다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쉽게 초반에 무리한 게 라스트에도 데미지가 상당히 온다라는 얘기죠.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좀 욕심이 과했죠.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청백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어제, 오늘 금요일이라 그랬죠. 어제 이게 토요일 예상은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해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책이 나오는 건데, 그냥 뭐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데, 저희 강 부장이, 우리 강병준 위원이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한 습보를 하면서 승군전을 좀 대비했지만 마무리에 약간의 파행기 보였다. 이제 강 부장, 우리 강병준 위원이 보더니 파행기가 심해졌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보다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 쪽이 조금 안 좋다랍니다. 그러니까 정보죠. 그거는 저는 그건 모르겠고 뭐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다리가 나쁘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꾸 안 디디려고 합니다. 아껴서 뛰는다 그러죠. 우리가 소위 이제 아내 사람들이 이게 아낀다 그래요. 발을 자꾸 아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찔뚝찔뚝하죠. 지면에서 빨리 뛰려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다가 이 발이 아프니까 밑에가 아프니까 자꾸 고개를 쳐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전에 딱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것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드윈인데 56kg 한창민 기수. 기수가 약해서 빼면 안 된다 그랬죠. 뭐 한창민 기수가 오래간만에 와서 지난번에 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죠? 하여튼 들어오면서 재미 톡톡히 보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좋으면 누구든지 와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정균 기수가 그거를 막 고치려고 하다가 지금 문정균 기수가 왜 요새 조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인기만 끌고 들쑥날쑥 그런 성적을 보였던 마필인데 아무튼 아직도 그렇고요. 자, 플래시 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필도 계속해서 뭐 삼착순군하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마필 자체는 계속 이 53조 있을 때부터 김문갑 조사가 관리할 때부터 계속 그 철책으로 기대려고 펜스 쪽으로 기대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심해질 때 보면 컨디션이 나쁜 거예요. 이번에가 그렇습니다. 결국 말이 좋은 건 지금 프라이빗 나온밖에 없어요.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한번 그 뭐죠? 조교 부감독이라 그러죠.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는데 이 이마필이 좀 지구력이 없어요. 초반에 약간 무리하면 라스트가 조금 안 나요. 5살을 뛰면서 좀 늦게 데뷔를 했죠. 5살이 됐는데 더 나올 걸음은 없는 5살이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런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는 마필이고 부산 선킹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인기는 뭐 한 4위권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서요. 왜냐면 이 왼쪽 뒷다리인가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왼쪽 뒷다리인가 어디가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300m에서 14초 1에 선행 가서 용광에게 나중에 덜미를 잡힐 뻔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선행 가서 1400에서 무너져요. 오늘도 1400이에요. 물론 상대는 좀 약하지만 1100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주에서 일단 빅터 센티도 있고요. 골드윈, 뭐 정읍사랑 빠른 경주기 때문에 부산 상킹이 선행을 나선다 그래도 압박을 받아야 돼요. 압박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압박을 받는다면 역시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게 5번 프라이빗 나온인데 제가 이 경주를 추천 경주를 삼은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나온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인기 2위권이네요. 2위권이에요. 청백에다가 아무튼 이 경주는 2위권이지만 청백이 현장에서 고른 이유가 이 경주를 추천 경주는 청백이 현장에서 아니다라 그러면 취소되면 안 돼요. 취소되면 안 되고 그 정도로 놔줬으니까 취소되지는 않겠죠. 일단 현장에서 그 하나 골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정읍사랑이냐 골드인이냐 기본 능력에서 기본 능력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람주는 안 되는 마필이고요. 금숙이 지난번에 된통당했죠. 관악정성도 그렇고 아무튼 프라이빗 나오는 이 경주에서 축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조금 고르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프라이빗 나온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공대산 4구 낱말 마찬가지죠. 이 경주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니까 오전 챔프가 태풍이라 그럴까요? 태풍이 불던데 제가 올데이를 말씀을 드렸죠. 무하게 올데이. 왜냐하면 올데이가 그 당시에는 상대가 약해서 이제 장거리에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오전 챔프 같은 경우 뭐 바람 불어도 오늘은 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단독 선행이에요. 아슬란 3착 승분이고 허니캠프 그렇고 마이드림
결국엔 남는 게 능력으로는 칼라하리하고 농본사랑이에요. 또 농본사랑 이번에도 이제 장추열 기수가 어떻게 타나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1300m에서 깡바닥에 붙들고 있다 라스트에 날라왔어요. 라운볼드, 라이언 갤러퍼, 양주포고 조금 전에 나왔던 마필들이죠. 그것도 혼합 경주에서 장추열 기수가 날라왔습니다. 안말이지만 하는 짓은 안말이에요. 근데 생긴 거 보면 완전 순말답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생각할 땐 딱 힘만 차면 1군에 가서도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칼라알인데 직전에 장거리를 2번 뛰었는데 오히려 이찬호 기수가 라스트에서 상당히 올라왔죠. 근데 물론 상대는 그렇게 센 상대는 아니었었어요. 베스트라이브가 처음 1700을 뛰었을 때고 RJ1이 날라왔고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세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날라왔다는 것에 취입이 됐다라는 것에 조금 고무적이다. 그래서 3번 5번인데요. 3번 5번 그다음에 선행 가서 버티는 모존 챔프, 이거 메리트 없죠. 배당 메리트 없습니다. 뭐 가랑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 뛴 마필이에요. 5살짜리 안말인데 아무튼 뭐 세 마필로 압축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집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3세 이상만 별정 경주. 역시 마찬가지죠. 뭐 최고 금성이 인기권 두 마필이죠. 얘 두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지금 해탈인데, 해탈은 이제 지금 몇 번입니까? 6월 15일 날 죽고 한 번 건너뛰고 8월 18일 날 9월 15일 날 뭔가 그 뒤등치에 이렇게 좀 여태까지 뭐 걸음을 숨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영진 기수가 이제 지금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최고가 뛴 걸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39조 허재영 감독이 최고에다가 거의 우리가 속된 말로 목숨 건 것 같아요. 뭐 정말 이 최고에다가 3살짜리에다가 뭐 혈통도 리비어에다가 장거리까지 충분히 아마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조금 출전 주기가 빠르죠. 출전 주기가 빠릅니다. 정상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쉬어갖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마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금은 채워야 되고 상금을 자꾸 벌려는 욕심 때문에 좀 자꾸 좀 빨리빨리 출전시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그렇게 반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금성입니다. 8월 18일 날 뛰고 9월 14일 날 참 알다가도 모르는 마필이야. 하여튼 기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다음에 해탈은 뭐 매번 기복,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착순 따라오는 마필. 예상가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배터한테는 가감하게 자르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따라가는 마필은요 결국 배터에게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최고가 지금 뭐 진짜 칼을 갈고 나왔고요. 뭐 금성이 명손이라는 마필은 이 발 쓰는 게 높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어요. 결국 최고나 금성이를 명손이 이기려면 운이 따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운이 자력으로는 그러니까 뭐 직전에 뭐 조이로키가 남한테 진로 방해를 받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뛰었을 때는 최고와 금성이가 입상률이 높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1경기입니다. 혼합이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뭐죠? 페르시아 왕자. 자, 이 경주도 내심 이 경주는 제가 아마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자가 11군데 대가리인데 러시포스, 스페셜 스카이, 챔피언 컬러. 페르시아 왕자도 이제 2살짜리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죠. 무시를 못하는데
여태까지 어떤 그 조교 패턴이라든가 마필의 컨디션 이런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까지 100이라고 볼 수는 없죠. 2살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기준을 100으로 삼는다면 지금 컨디션은 한 90점이요? 90에서 한 85점? 후하게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서피전트 아직 안 살아났고요. 얘도 뛰는 마필이에요. 얘도 서피전트 에비던스도 뛰는 마필인데 조금 안 나고 일단 두소라는 기수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 와서 최초로 타고 이제 입상을 하고 이제 다시 서울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일단은 적응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외국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챔피언 컬러를 좀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으로 뭐 페르시아 왕자도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더 여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페르시아는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지 이런 근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거리가 들면 지금까지 조교할 때 보면 1코나 2코나를 돌아가면서 힘겨워했어요. 직선에서 습보를 강하게 하고 나서 1코나 2코나는 가는 대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좀 여타 마필들하고 좀 동반 습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씩 뒤쳐져요. 근데 이 챔피언 컬러라는 마필을 보면 상당히 그 근성이 강합니다. 아주 뭐 건너까지 길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뛰려고 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자는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려서 그러는 건지 호흡이 짧아서 그러는 건지 즉 다시 말해서 지구력이 없는 건지 좀 더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교가 뭔가 조금 패턴이 달라졌고 제가 보기에는 컨디션도 조금 한 9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내심 제 속마음을 꺾고 싶은데 워낙 보여준 게 세다 보니까 뭐 챔피언 컬러도 이겼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제 스페셜 스카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를 돌아 내려올 때 거기서 이제 선회를 할 때 보면 자꾸 고개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자갈이 문제예요. 재갈이 문제입니다. 재갈이 뭐 한쪽만 물고 뛴다든가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계속 보면 지난번 박태종 기수, 하만식 기수가 탈 때도 다 그랬어요. 그걸 근데 문세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보면은 그런 걸 잘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말을 빨리 판단을 했었어야죠. 야, 얘가 뭐가 잘못됐구나 기승하면서 판단을 문세영 기수는 해가지고 입상을 했다. 그건 조금 제가 너무 저거한 것 같고 하여튼간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말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잘 되면 얘도 못 뛰는 마필이 아니죠. 4살짜리 순말에다가 470kg대, 70에서 80kg대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이번엔 뭐 나쁘지 않고요. 러시포스입니다. 승분전인데 얘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뭐냐면 일단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900m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보겠는데 이 자세가 조금 낮아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힘이 좋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좀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마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챔피언 컬러, 스페셜 스카이, 러시포스,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자가 이렇게 네마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페르시아 왕자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기 1위권에 페르시아 왕자가 부러지면 좀 배당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2경주입니다. 국내산 이건 핸디캡 경주. 배당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일단 뭐 흑기사는 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겠고, 그다음에 후착 싸움에서는 라이언 펀치, 블루 캠프, 불사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라이언 펀치 같은 경우는 지금 휴양만데 얘는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실전에서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입상을 했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죠.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가 셉니다. 그래서 좀 잘라버리고 가겠습니다. 결국 후차권에서는 불사이냐 블루캠프냐인데 지금 불사이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불사이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이제 공략을 할 텐데요. 인기권에 있네요.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한 방으로 공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12경주 좀 뭐 대여섯 배 정도만 된다면 한번 강하게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였습니다.